오늘은 증권과 2차 전지 남북 경협주들 상승하는데요. 일단은 증권주들 보겠습니다. 사실 대선 전에도 상승을 했고 또 저희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그때마다 증권주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증권주가 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권주의 실적은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증권주 실적이 주가 자체가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주가 지수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가 올라가고 있는 게 단순하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부흥 정책, 이 부분이 아마도 좀 주요 이 골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정책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 5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만큼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넥스트 트레이드가 또 열리면서 결국은 거래가 또 많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 증권주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최근에 보시면 STO 증권형 토큰 역시도 이제 증권주가 또 이제 충분히 또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의 호재가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한 번에 호재성 내용들이 터지면서 이번에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거래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증권주의 상승은 단기간에 멈추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당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또 조정이 있을 거고, 조정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상승이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가 저는 이제 고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권주는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셔야 되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 만약에 주가의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로 또 기회 삼아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우리가 대선 직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이뤄냈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보여오다가 오늘 시장에서의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모멘텀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너무 바라봐도 괜찮을지는 조금 물음표가 드는데요. 외국인 매도의 이유는 어떤 거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앞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힌트가 좀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습성하고 이제 기관 쪽에서의 이제 매수의 습성이 좀 달라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매매들, 그리고 좀 빠른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료라든지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매수가 붙으면서 주가를 크게 올리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쌀 때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 자체가 정책적인 재료고 이슈예요.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 쪽의 매수가 빠지면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기관 쪽은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손바뀜이 이뤄질 때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를 좀 같이 대응하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박자를 맞추어서 시장에서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파이널 섹터는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게 2차 전지주들이 급등 양상까지도 보여줍니다. 반등을 확실히 해주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14%의 급등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테슬라가 불러온 훈풍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2차 전지주들에 관한 기대감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의 진단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2차 전지주가 올라가면 이제 설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렙니다. 네, 이제 좀 바닥에 나오나? 이 많은 분들 왜냐면 많이 싸니까요.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서 이제 나중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상승 여력이 좀 이제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잘 잡으면 또 대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이슈로 이제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잠깐의 이슈 이후에 또 주가가 또 빠졌단 말이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번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차전지 관련주들한테 또 훈풍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로보택시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슈가 또 들어간다면 이차전지 쪽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거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거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차전지 쪽에서의 우리가 수익성 부분에서 본다면 보통 이제 이차전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재료가 양극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차전지를 만들 때 한 50% 정도의 그 단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극재에서 가장 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제 만약에 리튬 전지라면 리튬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니켈일 거예요. 근데 이 니켈, 리튬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수익성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결국 이제 이 종목들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 택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중화가 되고 이제 한번 타보고 나서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군가가 타보고 괜찮다. 이 한마디로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타봤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이제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은 또 스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이 만약에 범위가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내연기관 쪽보다는 이제 구조가 그 전기차 쪽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만 열리게 된다면 이차전지 쪽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이 열리기 전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또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주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섹터입니다. 남북경협주 보겠습니다. 김낭중 통일부 차관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북경협주들 상승합니다. 이 영향을 한국전력도 받아가는 걸까요? LS일렉트릭과 인디에프도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가 정권마다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본다면 항상 이제 경협주들이 움직여서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 항상 이제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또 움직여 왔단 말이죠. 결국 남북 관련에 대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이제 움직였던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남한하고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들, 협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발언들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이제 뉴스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과거부터 해서 뭐 금강산 관광을 또 한다든가 이런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또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뭔가 큰 성과를 이뤘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로 어떤 이제 재료에 의해서 항상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왔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서 주가는 또 하락을 해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올라갔다가 하락을 해왔고요. 이 반복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들은 이제 올라갔다가 반드시 또 빠져요. 빠졌을 때 이제 잡아놓고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 뉴스를 타고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올라갈 때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다면 다음에 또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북경협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좀 약간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좀 빠져 있을 때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파는 이런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이 섹터를 지금 바라보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전략이신 거죠?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매수를 지금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난티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한 8%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 반등도 가능해 보여요, 사실상.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추가 반등을 노리고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치면 내 입장에서 만약에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매도를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매매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매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